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백성에게는 자애로운 아버지였던 그가 평생을 통틀어 가장 지우고 싶어했던 치욕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둘째 며느리 순빈 봉씨가 궁궐 한복판에서 저지른 희대의 동성애 스캔들입니다. 완벽한 유교 국가를 꿈꿨던 세종에게 봉씨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인 세자 향, 즉 훗날의 문종은 학문에만 빠져 아내를 철저히 외면했고, 지독한 독수공방에 지친 봉씨는 서서히 광기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몰래 술을 들여와 마시며 주정을 부리더니 급기야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죠. 자신의 수발을 들던 궁녀 소쌍을 침소로 불러들인 겁니다. 실제 조선 완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당혹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건조하면서도 적나라하게 적고 있습니다. 결국 은밀한 소문은 궐담을 넘어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추궁 끝에 소쌍은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진술을 내뱉습니다. 빈께서 저를 억지로 눕히고는 마치 남녀가 교합하는 형상처럼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여인들의 동침. 과연 세종은 이 전무후무한 스캔들 앞에서 어떤 선택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추악하고도 슬픈 욕망의 끝을 파헤쳐. 훗날의 문종은 지독한 유교보이였습니다. 아내인 봉씨보다는 책과 학문,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예법이 먼저였죠. 꽃 같아야 할 신혼방에는 밤마다 차가운 정적만 흘렀습니다. 자존심 강했던 봉씨는 이 거절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가 선택한 첫 번째 탈출구는 바로 술이었습니다. 몰래 궁궐 밖에서 술을 들여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마시고는 애꿎은 궁녀들에게 화풀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는 취기가 오르면 궁궐 담장 너머를 힐끔거리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엿보거나 궁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외로움은 그렇게 비뚤어진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던 그녀의 시선이 이제는 사람이 아닌 금지된 욕망을 향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술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 남편의 냉대라는 지옥 속에서 봉씨의 시선이 머문 곳은 엉뚱하게도 자신을 수발들던 나인 소쌍이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말동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외로움에 미쳐버린 봉씨에게 소쌍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자신의 온기를 받아줄 유일한 연인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갈수록 노골적이고 집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빈이 궁녀를 아끼는 수준을 넘어 마치 연인에게 하듯 질투를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비정상적인 집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봉씨가 소쌍을 사랑하여 항상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니 소쌍이 잠시라도 곁을 비우거나 다른 사람과 말만 해도 곧 질투하여 때렸다. 세자빈이 나인 하나를 두고 온 궁궐이 다할 정도로 치정 싸움을 벌인 겁니다. 소쌍의 몸에는 봉씨가 휘두른 매질 자국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사랑과 폭력이 뒤섞인 기괴한 관계. 하지만 봉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가 없었죠. 그녀는 결국 소쌍을 자신의 침소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였고, 조선 역사상 가장 파격적이고도 추잡한 밀회가 문틈 너머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죠. 이 기괴한 소문은 더 이상 빨래터의 속닥거림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궐 담장을 넘어 마침내 조선에서 가장 예리한 귀를 가진 사내 세종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만 겁니다. 세종은 처음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궁녀와 살을 맞댔다고, 그것도 모자라 매일 술판을 벌이고 폭력을 휘둘러. 성군으로 칭송받던 그에게 이건 가문의 수치를 넘어 국가의 기강이 통째로 흔들리는 중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종이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세종은 즉각 핵심 인물인 소쌍을 불러 직접 대질신문을 시작합니다. 네 인연 감히 빈궁과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서슬퍼런 왕의 호령 앞에 소쌍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들은 세종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구체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덮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는 파멸의 시간이 코앞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취소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세종의 매서운 눈초리 아래 무릎을 꿇은 궁녀 소쌍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죠. 처음엔 그저 빈궁께서 아껴주신 것뿐이라며 발뺌하던 소쌍이었지만 계속되는 추궁과 엄벌의 공포 앞에 결국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진실을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고백은 당시 조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노골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끔찍하고도 기괴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시나요? 단순히 친해서 같이 잠을 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남녀가 교합하는 형상. 실록은 이 유례없는 동성애 사돈을 매우
구체적인 단어로 박제해버린 겁니다. 소상의 진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씨가 자신을 다른 궁녀들과 만나지도 못하게 감시하고 심지어는 다른 궁녀인 단지라는 아이와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됩니다. 성군 세종이 꿈꿨던 완벽한 유교 왕실의 품격이 며느리의 일그러진 욕망 하나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세종의 표정은 차마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졌습니다. 백성들에게는 글자를 만들어주고 굶주림을 해결해주던 자애로운 왕이었지만 정작 자신의 집안은 풍비박산나고 있었으니까요. 이미 첫 번째 며느리를 주술 사건으로 내쫓은 전적이 있었기에 이번만큼은 어떻게든 덮어보겠다는 세종의 인내심도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세종은 이 사건을 단순한 여인들의 질투가 아닌 왕실의 근간을 뒤흔든 강상죄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순빈 봉씨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소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길길 달려 날뛰었죠. 실제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이 뻔뻔하고도 처절한 대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연인을 하루아침에 무고한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봉씨의 모습에 세종은 정남이가 뚝 떨어지고 맙니다. 어찌 저렇도록 악하고 뻔뻔할 수 있는 말이냐. 세종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세자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조선의 도덕적 자존심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다시 한번 며느리의 이름을 왕실 족보에서 파내기로 결심한 겁니다. 궐안의 공기는 이제 그녀의 처형 혹은 폐출을 예고하며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인내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1436년 10월 26일 궁궐에는 서슬퍼런 어명이 떨어집니다. 봉씨의 행실이 이토록 추악하니 더 이상 세자의 짝으로 둘 수 없다. 결국 순빈 봉씨는 왕비의 관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채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외로웠던 궁궐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조선 역사상 두 번째 패빈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채 말이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궁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의 소식을 들은 부저진 봉률에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가문의 수치도 수치였지만 왕실을 모독한 죄로 멸문지화를 당할까 두려운 겁니다. 실제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당시 민간에서 전해지는 야사는 이 결말을 더욱 참혹하게 묘사합니다. 성군 세종의 며느리에서 하루아침에 시신이 되어버린 여인, 그녀의 욕망은 그토록 뜨거웠지만 결과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죽음이었습니다. 세종은 이 사건 이후 한동안 며느리라는 단어만 들어도 진저리를 쳤다고 전해집니다. 완벽을 추구했던 왕실의 기록에서 그녀의 이름은 그렇게 오역의 역사로 박제되었습니다. 봉씨가 떠난 자리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거대한 스캔들은 왕실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종은 이 사건 이후 며느리를 고르는 기준을 완전히 뒤바꿨고 궁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규율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의 일탈이 조선 유교국가의 도덕적 강박을 더욱 단단히 죄는 자물쇠가 된 셈이죠. 결국 이 사건의 승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내를 외면했던 문종은 평생을 후회와 고독 속에서 보냈고 세종은 자신의 가문에 남겨진 이 지독한 얼룩을 죽을 때까지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기록조차 거부당하고 싶었던 여인 봉씨, 그녀가 원했던 것은 왕비의 권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따뜻한 눈길 한 번이었을까요? 억눌린 본능이 빚어낸 이 기괴한 비극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실록의 페이지 속에서 서늘한 교훈을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